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강연을 그렇게 막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강연을 이제 가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혹은 사실 어려봤자 고등학생 이 정도인데, 제가 이거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의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최대한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걸 알려줘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반도체, 저 때는 반도체를 언제 배웠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2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요즘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제 재밌게 알려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글자를 다 세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글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최대한 이제 그림으로 좀 이제 재밌게 말을 좀 풀어간다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제가 처음 왔다고 해서 학과 소개도 잠깐 좀 많이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전컴은 여기 지스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스트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는 그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는 바로 행정동이 있고 행정동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기전자 분야랑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분야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나와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분야다 보니까 바로 A동 이쪽에 이제 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공학과 이야기도 좀 하고 반도체가 무엇인지, 심지어 도체가 무엇인지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도체가 무엇인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발전해 왔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미래에 이러한 키워드가 예전에 배웠지, 예전에 들었지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지스트는 최근에 삼성하고 이제 반도체 공학과 이 계약학과 설립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매년 30년씩 받아가지고 이제 5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삼성으로 이제 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공정 쪽입니다.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래서 관련된 사업도 따고 그다음에 이런 인프라도 구축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제가 이제 학부 혹은 대학원 수업 때 항상 가지고 오는 만화가 이겁니다. 1965년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가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건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상인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때 없었을 때니까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좀 찾아보니까 1959년도 대구 버스터미널 보시면은 빌딩이 전혀 없죠. 그냥 이제 택시랑 버스 이런 것도 차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또 외곽으로 좀만 나가도 그 당시에도 이제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이제 한복 입고 다니실 때였고, 그 다음에 번화가라고 해서 봤더니 빌딩보다는 이러한 기와집 이런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기와집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혹은 이제 57년도, 그러니까 67년도랑 57년도랑 사실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때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미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 2000년 되면 사실 저희죠.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태양열을 이용한 집. 여러분들 태양판 이런 판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판 요즘 집에 다 이제 다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시골만 가도 이런 식으로 판이 있어 얘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면 전기 자동차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죠.
공해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분이 핸들이 없습니다. 핸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은 요즘 이제 테슬라나 뭐 현대, 뭐 기아 이런 데서 이런 전기차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TV 전화기. 이때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소형 TV 전화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TV는 TV대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전화기가 있고,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야, 너 지금 어디 거기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시대도 생각보다 빨리 왔었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전화를 하고 그 원하면은 이제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도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도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걸 틀으면서 이 레시피를 보면서 하는 이런 시대도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공부도 하고,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 당시에 이제 PMP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런 수업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65년도면은 지금으로 치면 60년 전이거든요. 6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어나셨을 그 시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게 지금은 현실화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그게 전부 다 반도체 덕분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제가 그래서 여기 한자랑 이쪽 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한자랑 그 다음에 영어로 가졌는데요. 도체가 무엇인지 일단은 차치하고서도 이거 반자, 반자가 이제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 세미라고 하는 것도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맥시멈이 있으면은 뭐 한 절반 좀 차오르다, 뭐 약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체는 무엇이냐? 여기 뭐 컨덕터라고 하는데 도체는 무엇이냐? 요거부터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그럼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너무 좋은 예를 찾아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포켓몬스터가 막 나올 시절이라 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최근에 영화판으로도 새로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10살 때 이제 한지우가 이제 늦잠을 자가지고, 원래라면은 피카츄 이상해 씨, 파이리, 꼬부기 요 3마리 중 하나를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늦잠을 자가지고 4번째 포켓몬으로 피카츄를 얻어갔었었는데, 피카츄가 그 당시에 가기 싫어했죠. 가기 싫어해서 전기를 막 내뿜으면서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해서 지우가 어떻게든 간에 끌고 가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피카츄를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영화에는 이 고무장갑을 안 꼈더라고요.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여기서 고무장갑을 꼈는지. 왜냐면 고무장갑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이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피카츄는 전기가 흐르니까 도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가 반도체겠죠. 여기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어떠한 전압 같은 것으로 의해서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포켓몬스터로 들어가 봅시다. 피카츄가 나중에 이제 지우랑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어깨에도 태우고 다녀요. 근데 얘는 도철했는데 지금은 전기가 안 흐르는지 지우가 매우 잘 태우고 다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헤드라이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피카츄 보고 야, 이거 불 좀 켜줘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줘서 헤드라이트 불을 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저에 의해서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으니까 얘도 반도체라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할 때 전기가 안 흐르고 자기가 원할 땐 또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거, 요게 반도체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일사생활에서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냐옹이가 이렇게 펀치를 하면은 불이 꺼지죠. 이런 것처럼 반도체도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를 딱딱 누르면은 켜지고 스위치를 딱딱 누르면은 꺼지는 이런 게 반도체의 전부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도 여기에 불을 껐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불을 켰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식으로 이제 얘를 이제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던 그런 칩처럼 생긴 게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치가 왜 중요한지, 도대체 왜 스위치가 이 반도체라 하는데 반도체가 중요하다 했으면은 스위치도 결국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중 하나인 컴퓨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영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뜻이 달랐습니다.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 또는 사람.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은 컴퓨트, 계산하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고, 여기 뒤에 ER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진짜 계산하는 사람을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쌍더미 같이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거 이만큼 덧셈한 거 내가 이만큼 덧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외국만 그런 거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주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알처럼 돼 있어 가지고 알을 뭐 위아래로 튕겨 내려가면서 이제 덧셈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계산하는 사람에서 지금의 계산하는 기계로 탈바꿈하게 되는, 뜻이 바뀌게 되는 그 이벤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 뭐 저는 공대 교수니까요. 제가 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와 관련해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적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잠수함, 이렇게 생긴 잠수함 유보트라고 하는데, 이 잠수함을 가지고 연합국에 그 여기저기 신출기물하게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적들을 막 엄청나게 힘들게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연합국이 이 유보트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보트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이제 미리 알면은 미리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유보트가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위에서 국가에서 야 유보트 너 내일은 어디 앞으로 가, 뭐 모레는 뭐 어느 앞바다로 가, 이렇게 이제 지령이 떨어진다면은 그 지령을 중간에 이제 해킹을 해서 딱 이제 내일 어디 나간다네, 그러면은 미리 어디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성공했으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에니그마라고 하는 암호를 통해 가지고 이 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거를 해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해독이 정말 어렵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암호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무슨 원하는 걸 치면은 이제 암호가 아까 보시던 이런 식으로 드르륵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제 저희는 이제 스파링에 2명 올라옵니다. 에니그마 기계랑 이제 계산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기계가 이기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말 이제 독일한테 정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도전자로 이제 올라오는 제2대 챔피언, 바로 진짜 기계가 나왔습니다. 야 기계 대 기계로 붙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게 된 첫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기계가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건데, 자, 저희는 지금 여기 0 더하기 0은 0, 혹은 1 더하기 1은 1, 요거를 지금 하고 싶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스위치를 하나 누릅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아, 얘는 1이구나. 여기도 스위치를 하나 더 누릅니다. 그러면은 0 더하기 1은 1. 아, 여기도 1이구나. 그럼 2개 다 동시에 누르면은, 왜 안 눌러? 2개 다 동시에 누르면은 이제 왼쪽에 나오는데, 예, 안 나오네요. 중간에 잘렸네요. 어쨌든 2개 다 동시에 누르면은 이제 여기 다른 쪽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 스위치 2개를 가지고 1 더하기 1을 계산했다. 요게 컴퓨터의 원형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암호를 풀었냐? 당연히 이런 스위치를 100만 개, 1000만 개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는 이제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기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독일도 이제 패퇴를 하게 되고,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됐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기계를 이제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치가 이제 중요한 걸 알겠고, 이제 얘가 반도체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도에 끝났고요. 그 뒤로 이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걸 알게 됐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스위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1947년도에 최초의 반도체 수다가 개발됩니다. 이때 이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 분은 이제 이론을 담당했고요. 왼쪽 두 분이 이제 실제 요거 만드는 걸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실제로 하나의 작은 장치로 만드는 걸 성공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게 47년도고요. 58년도에는 앞에 얘기했었던 그런 1 더하기 1 하는 그 기계를 이제 만들어진 반도체 수다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칩 있죠. 그 칩의, 그 모든 칩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다 해서 이 사람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안 만들었으면은 이제 좀 더 비화가 있긴 한데, 자, 비화까지는 설명해 드리기 좀 힘들고, 어쨌든 이 사람이 안 만들었으면은 지금의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1959년도에 현대식 반도체 수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반도체 수자가 처음 개발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강대원 박사님과 어느 나라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마틴 아틀라우는 이 두 분이 공동 발명을 해서 지금의 모스펫이라고 하는 현대식 반도체 수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두 분은 이제
요 상을 받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쉽게도 노벨 물리학상까지는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 여기에 이제 이 두 분이 올라가신 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스펫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짜 컴퓨터다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가 이제 요 네모가 똑같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똑같은 크기에 아까 보셨던 그 스위치가 몇 개 들어갔는지를 제가 적은 겁니다. 여기는 1개, 여기 16개, 4,500개, 27만 5천 개. 똑같은 크기의 이제 판에 여러 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생활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자제품이 어떤 게 개발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거가 만들어졌죠. 16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들었던 1960년대에 가장 이제 센세이션 했었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을 때 컴퓨터를 이런 컴퓨터 썼다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가 지금 크기로 치면은 데스크탑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라고 들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칩 요걸 하나 보니까 요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이제 작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도체가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요렇게 간단하게 생긴 걸 가지고 이제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까지의 모든 궤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기술 혁신은 군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끝나고 70년대로 갔을 때 드디어 이 기술들이 이제 민간으로 가게 돼서 많은 회사들이 이 칩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1970년 최초의 상용 컬러 TV가 발표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컬러 TV의 최초 격이 1970년, 물론 컬러 TV 자체는 그 전에 더 있었지만은 상용,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은 그런 것들은 이제 1970년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71년도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컴퓨터가 드디어 개인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 소다들이 여기 있는데, 이 소다들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요걸 가지고 집에서 계산할 수 있게, 그전에는 어디 회사 1층에 지금 여기 이 홀보다 훨씬 더 큰 곳에 빼곡하게 있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썼었으면은 이제는 이 정도 크기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7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게임의 조상 퐁이 나왔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되게 반가우실 건데, 1972년도에 처음 개발된 요걸 바탕으로 그 다음부터 아타리부터 해서 뭐 닌텐도, 뭐 요즘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뭐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73년도에는 최초의 핸드폰이 나옵니다.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화를 하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가서 전화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공중전화가 있고, 공중전화가 이제 이 사람들은 공중전화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나는 어디서도 전화할 수 있어 하면서 지금 와서는 완전 벽돌이죠, 벽돌. 벽돌 이따만큼 큰 거 들고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거를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73년도네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죠. 198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제품다운 전자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상용 노트북. 이게 노트북이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는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도 들어가고 뭐 디스크도 넣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81년도. 그 다음에 83년도에는 최초의 상용 캠코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고, 지금 저기도 뭐 영상 찍고 있는데 그런 영상도 다 가능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어깨에 이렇게 걸 정도로 엄청 큰 캠코더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전에는 만들 수 없었지만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은 1990년대. 이제는 한 30년 전쯤으로 넘어가시죠. 이때부터는 요 같은 크기 안에 소자 개수가 이제는 100만 개 단위로 넘어갑니다. 3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대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갤럭시 탭 혹은 뭐 아이패드 이런 것에 이제 모든 것의 조상인 태블릿 PC PDA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펜도 있죠? 이 펜으로 여기에 이제 아이콘들을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되는 이 기술 자체가 이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했습니다. 진짜. 94년도에는 웨어러블 PC, 저희 요 스마트워치 있죠? 이 스마트워치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94년도고요. 네, 뭐 중간에 더 많지만은 뭐 앞에 했던 거에 뭐 발전형이니까 제가 다 뺐습니다. 최초의 어떤 것만 제가 가져와가지고요.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이제 숫자를 세기 힘들 정도로 안에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제는 한 6억 개 정도 있네요, 안에. 이때부터 이제 엑스박스 같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들어가는데, 게임기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뭐 아타리부터 해서 뭐 정말 유명했던 뭐 콘도르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지만은, 얘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과 접목을 해서 집에서 한두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이는 듯이 8명, 16명, 지금의 이제 배틀넷처럼 만든 게 바로 요 엑스박스 게임기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가장 센세이션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스마트폰이라고 했던 것 정말 많았는데, 그전에는 여기 키패드가 여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패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해서 이 잡스가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고, 이 당시 이 스마트폰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스마트폰의 표준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다지 멀지 않은 이제 과거 2010년대와 2020년대로 넘어가 보죠. 2010년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것 중에 가장 센세이션했던 게 혹시 무엇이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파고지 않나 싶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 이 당시에는 무슨 조금 더 앞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체스가 있었고, 그 체스를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이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체스는 이제 한 번 수를 둘 때 많은 가짓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많아봤자 한 1억 개 정도 하는데, 이제 바둑은 요 수를 하나 둘 때 무한 가지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이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컴퓨터가 바둑기사 아마추어도 못 이길 정도로 너무 이제 성능이 나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세돌이 알파고랑 붙는다고 했었을 때 이세돌이 했었던 말이, 솔직히 5대0으로 이길 자신 있다 라고 했었지만은, 결과는 이제 이세돌이 이제 1승, 알파고가 4승을 하고, 그 이세돌의 1승은 알파고한테 거둔 인류의 마지막 1승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뒤로 알파고는 무패행진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와,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무한가지수도 문제없구나. 인공지능을 다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폴드. 웨어러블 플렉서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다 미래의 기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갤럭시 폴드가 처음으로 진짜 미래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보여준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제 접는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이 개발됐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2020년대로 넘어갔었을 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생각하는 게, 저는 챗 GPT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를 위시로 한 생성형 AI라고 해서, 요즘은 챗 GPT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은, 그림 그려줘 하면은 당연히 그림 그려주고요. 번역해줘 하면 번역 다 해주고, 심지어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찍은 이 영상을 AI한테 번역해달라고 하면은 영어로 한 2, 3분 만에 번역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진짜 이제는 AI랑
떼어놓을 수 없는 세상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같은 곳을 비교해 본 사진이 이렇게 있길래 가져왔는데요. 2021년의 뉴욕과 1921년의 뉴욕, 100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이 반도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얘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컴퓨터의 발전을 보여주는 예가 이건데요. 이 당시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스위치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이 정도의 크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 오메가라 되어 있죠? 이 오메가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제가 여기에 있는 사진, 요 사진 하나 저장하는데 한 오메가 될 겁니다. 요 사진 하나 저장하는데 여기 건장한 남성 4명이서 끌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면은, 이제는 겨우 요만한 칩 가지고 얘네 100만 개가 더 들어갈 정도로 엄청 작아졌죠. 이렇게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의 현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거고요. 이제 우리 주제인 미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보려면은 이제 발전 방향을 알아봐야겠죠. 반도체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크기가 작아진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컸다가 점점 이렇게 작아진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작아지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그 가전제품 중에 TV를 하나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Full HD라고 해서 이 당시도 해상도가 좋다 했는데, 요즘은 8K까지 나왔죠. 요즘은 뭐 퀀텀 LED하고 뭐 QHD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같은 크기의 이제 사각형에도 요 하나하나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우그르해서 어디가 눈인지 모를 정도인데, 8K까지 가면은 이제 모양, 무늬도 다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호랑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사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요거죠. 8K를 이제 가능케 한 거는 요게 작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된다. 요게 반도체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아졌는지를 제가 좀 단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트랜지스터 크기를 비교할 때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딱 뽑아가지고 두께를 보시면은 그래도 눈에는 보이죠? 그것이 원래 트랜지스터 크기였습니다. 한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근데 30년 뒤를 보니까 이제는 이게 사람의 머리카락인데, 사람 머리카락에 비교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작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 머리카락 요거 사이에 몇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지 세보니까 한 50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30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어디까지 갔냐? 최근에는 13,000개까지 갑니다. 여기 50개였던 게 지금 13,00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기 사람 머리카락 여기 안에 13,000개보다 훨씬 더 많이 넣으면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이건 아마 중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실 건데, 이게 물질이고, 물질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양자와 전자, 양자 안에 쿼츠, 포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론상 0.1나노까지입니다. 즉, 여기 원자 하나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3나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30배 정도 더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 사람의 머리카락 안에 13,000개 정도 들어간댔으니까 한 50만 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더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만 개까지 넣는다고 치면은 그 이상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학년 처음 시작하면은 교과서를 이만큼 받죠? 요즘은 그걸 받나요? 저 때는 교과서 막 10권씩 20권씩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가지고 여기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렇게 위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랑 이렇게 위에서 쌓아서 가져가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로 쌓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똑같이 이렇게 펼칠 게 아니라 쌓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은 조그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는 위로 쌓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 잘 쌓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8년인데 2028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작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는 이제는 거기서 한계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로 쌓는 거를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이 로드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미래고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이제 한 번에 딱 켜가지고 1분 동안 쓴다고 가정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유튜브 500시간 분량, 이메일 1억 건, 트위터 20만 명,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컴퓨터가 다 처리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가 들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가 든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전소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요즘 환경에 대해서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둘이서 이렇게 붙었는데 알파고는 도대체 얼마큼 전기를 쓰고 이세돌은 도대체 얼마큼 파워를 썼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알파고는 1200대의 컴퓨터와 100명의 이제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알파고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세돌은 뇌 하나와 커피 한 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이 한 판 이겼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하려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적은 전기로 처리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요즘 또 다른 미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도체가 알려준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기 전에 반도체 자체의 미래가 어떤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의 반도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게 되겠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존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만 했다면은 살짝 껐다, 살짝 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기존에는 0일 0일만 있다가 0일 0일만 있는 게 아니라 0, 0.1, 0.2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양자 컴퓨터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데서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 아직 따라가지 못할 정도고, 그래서 미국의 IBM 같은 곳에서는 2025년 앞으로 이제 2년 남았네요. 2년 이내에 우리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사실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주 밖에서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까지 쓰려면은 너무 어렵다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요즘 또 다른 쪽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게 바로 더 낮은 전력 소모를 가자. 이 더 낮은 전력 소모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졌냐면은 앞에 얘기했던 이세돌 알파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알파고가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썼는데 그 이세돌의 커피 한 잔에 쓰러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세돌처럼 만들면 되지 않냐, 컴퓨터를.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뉴런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세돌이 썼었던 전기, 그리고 알파고가 썼던 전기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한 100만 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아니, 100만 배가 아니죠. 몇 배죠? 거의 한 1억 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와,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이 알파고를 이세돌처럼 만들면은 1억 배 효율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뉴런픽을 하는 주제입니다. 이 뇌를 본따서 이 컴퓨터 칩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연구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뉴런, 시냅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뉴런과 시냅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뇌처럼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세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게 이제 이 뉴런픽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시냅스, 뉴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IBM은 최근도 아니죠, 사실. 한 5년 전에 만든 게 트루너스라고 하는 이 칩인데, 이 칩을 실제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보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칩보다는 한 1000배 정도 전기를 덜 소모하더라. 근데 1000배는 아까 얘기했던 알파고나 이세돌은 1억 배인데 1000배는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서 IBM도 이쪽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만 배까지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양자 컴퓨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가까운 미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약간 공상 SF 뭐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애플에서 최근에 이야기했었던 요 비전 프로를 활용해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화면을 바로 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제 생각에는 바로 곧 올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큰데 나중에는 제가 끼고 있는 안경 정도 크기가 될 거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콘택트 렌즈처럼 눈에 바로 씌울 수 있는 정도까지 아마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TV를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화면을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허공에서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가까운 미래는 아마 완벽한 자율주행. 그래서 앞에 이제 운전자 없이 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딸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미래는 아마 10년 이내에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과 같은 이런 에어수트, 이거는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요거에 만약에 개발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쓰시지 않을 거지만은
이제 군 같은 데서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소방관을 불렀는데 소방관이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쿠팡이나 이런 거 뭐 시키면은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배달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와서 배달하는 시대가 실제로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까운 미래라보다는 이미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이제 배달 갈 때 드론이 이렇게 배달 가는 거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요 드론들이 훨씬 더 이제 강력해지고 훨씬 더 세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더 하실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